자, 이제 거기 보시고 뒤쪽은 뭐 크게 볼 거 없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돼요. 부가정에서 보겠습니다. 되게 47페이지. 이런 뭐 세금 납부 방법은 신고 납부죠. 이런 신고 납부입니다. 그죠? 자, 거기 하기 전에 납세지가 나오죠. 자, 이건 외울 거 없죠. 납세지는 우리 지방세는 물건 중심, 사람 중심. 물건 중심. 그 세금 어떤 애요? 물건의 소재지입니다. 특강도가 원래 납세지죠. 근데 징수 이인 규정에 따라 세금은 어디다 낸다? 시군구에다 위임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사면 원래 서울시다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은평구에다 하면 됩니다. 은평구에서 갖다 주는 거예요. 자, 세금을 여기다 냅니다. 내일 과세권자 그러면 안 됩니다. 과세권자란 말은 그 세금을 부과할 법적인 권한이 있는 주체를 말합니다. 얘는 특강도세이기 때문에 주체는 얘고 징수만 얘가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되고. 자, 이건 뭐야? 우리 위임했었죠. 우리 앞전에 이건 했던 거죠. 안분. 그죠? 안분은 뭐라겠어요? 안분할 때 뭐라면 금액을 안분하면, 그죠? 취득, 가격, 당시 금액을 안분하면 얘도 뭘로 간다?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이때 금액 공시가격 말한다 했죠? 뭐 지방세는 그걸 뭐라고 부른다 했어요? 시가표준에, 그죠? 시가표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건 뭐 크게 문제 없고요. 자, 부가정에서 교재는 거기 147페이지 그 납세지 나오잖아요. 그건 막 1, 2, 3, 4, 5, 6 있죠? 다 필요 없고 1번만 보시면 돼요. 부동산만 보시면 돼요. 부동산.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다. 끝.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자, 보시고. 자,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납세지가, 뒷장에 보면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대. 그럼 세금 못 따내겠어요? 얘는 무조건 뭐 중심이라고요? 물건 중심이니까 물건의 소재지 그러면 돼요. 그냥. 그죠? 그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8페이지 그 부가징수 나옵니다. 징수 방법. 거기 교재 보시면 부가징수, 징수 방법 나와 있고 2번에 통보라고 돼 있죠. 요거는 이제 날짜가요. 우리 다 60일인데 30일 이내가 하나 있거든요. 이거 거의 시험에 안 나오는데 작년 시험에 이거 틀린 지문으로 나왔어요. 틀린 지문으로.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건물이 이러면 종로구청 건물이에요. 종로구청. 구청 건물. 국가 건지 국가 지자체 거야. 그럼 이걸 갖고 있다 팔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은평구에 있잖아요. 그럼 그 시군구에다가 이거 팔게 되면 통보해 주게 돼 있어요. 야, 우리 있잖아. 니네 구에 있던 건물 하나 가지고 있던 거 이번에 팔았어. 그걸 통보하는데 그 매각 통보를 30일에나 하게 돼 있어요. 원래. 요거만 30일이니까 거의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얘가 60일에서 틀린 집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건 당분간 나올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무조건 취득세는 며칠 이내 그런 며칠로 찍으라고 60일을 찍은대요. 그죠? 신경 쓸 거 없이. 자, 그럼 얘는 납부 방법이 신고 납부죠. 신고 납부. 자, 그러면 얘는 취득 후 며칠 안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까? 며칠 이내, 그러니까 며칠이야? 60일이죠. 60일. 60일. 그죠? 근데 누군 예외를 하겠어요? 상속은 항상 뭐라 하겠어? 6개월, 9개월. 상속 항상 6개월, 9개월죠? 근데 여기서 뭐 이건 작년에 나왔지만 여기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그러면 안 돼요. 상속 개시일은 돌아가신 날을 말해요. 오늘부터가 아니라 오늘 돌아가시면 이달 말부터 6개월, 다음 달에 돌아가시면 다음 달 말부터 6개월 그겁니다. 그죠? 올해 작년에 상속 개시일로부터 이렇게 틀린 집은 나왔었죠. 그죠? 속한 달에 말일부터. 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허가고요. 이거는 근데 뭐 크게 언급될 거 없는데, 자 보세요. 허가고요. 허가 나기 전에 잔금을 지급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가 취득일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날부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 허가나면 허가일부터 60일 안에 취득세 신고를 하는 얘기든. 이게 왜 그런다 했어요? 우리 양도세 할 때 설명드릴 건데 여기서 만약에 세금 신고를 하면 이때 당시 아직 허가 여부 결정 안 된 거죠. 허가가 나중에 난 거니까. 세금을 먼저 냈다가 여기서 뭐가 나버리면 불허가 나면 어떻게 돼요? 계약이 무효가 돼버려. 그죠? 그럼 계약 무효되면 원상회복해야 되잖아요. 허가구역은.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내지 말고 기다렸다가 허가 나면 허가일로부터 60일, 불허가 나면 계약 무효됐으니까 니네끼리 원상회복 그 뜻이에요. 그래서 허가 전에 딱 똑같아요. 날짜는 어차피 똑같아요. 며칠이야? 60일. 다 60일이에요. 그죠? 보시면 돼요. 근데 60일 아닌 게 있어요. 여기. 이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렇게 놨어요. 자, 이때는 뭐예요? 60일 아니고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깨는 게 아니 지금까지 다 60일이라는데 얘는 갑자기 등기 등록하기 신청서 접수한 날까지 취득세 신고하래.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 그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 등기를 하려면요 세금 뭐 내셔야 돼? 취득세 내야지. 취득세.
취득세는 등기하기 전에 냅니까? 하고 나서 냅니까? 세금은 선불이에요. 세금을 내야지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거든요. 내가 사가지고 취득하고 바로 보통 등기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0일, 20일 후, 30일 후 등기할 수 있죠. 왜? 60일 안에만 하면 가산세 안 내니까. 그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때든 뭘 하시려면, 등기를 하려면 세금은 미리 내야 된다는 얘기지.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는.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는 세금을 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언제는 60일이고 언제는 이걸로 가느냐? 지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얘처럼. 뭐라고 나와요? 등기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렇게 나와. 그럼 그때는 60일 그러면 안 돼. 왜? 등기를 지금 하려면 세금 먼저 내야 되니까. 이때는 뭐라고 한다?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라고 풀어야 되고, 저기 없으면 원칙대로 며칠? 60일에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 보시면 만약에 이런 게 있겠죠? 자, 이거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나 신고납부해야 되잖아요. 그 만약에 안 하면, 이때까지 안 하면 뭐가 나오나요? 신고를 60일 안 하면 가산세가 나옵니다. 그죠? 가산세. 그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원금에 가산세가 붙으면 징수 방법이 뭘로 바뀝니까? 보통 징수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고 안 하면 원금에 걔네들이 이제 자기들이 결정해서 원금에 가산세 붙여서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자, 머릿속에 취등록세는 공통상이에요. 가산세, 모든 세목이에요. 가산세가 붙으면 뭐예요? 보통징수예요. 머릿속에 딱 박혀. 가산세 그러면 보통징수. 그러면요, 취등록세는요, 가산세 아닌 건 전부 다 신고납부예요. 그러니까 얘도 원칙이 가산세 얘기가 아니니까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이런 게 있다 있죠. 얘가 처음에 일반 과세가 됐다가 얘가 뭐가 돼요? 중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고, 비과세 과세 면제를 받았다가 얘가 뭐가 돼요? 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러면 세금을 추징합니다. 자, 일반 과세 됐다가 중과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럴 수 있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나이트클럽 하고 싶은 거예요. 나이트클럽을. 그죠? 그러면 나이트클럽은 사치성 계산이죠. 그죠? 그럼 만약에 이걸 처음부터 나이트클럽 하는 건물을 사면 취득세가 12%잖아요. 세금이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일단 일반 상가를 사는 거야. 그럼 취득세 중과세 안 하겠죠? 그리고 나서 등기 친 다음에 나중에 뭐 하면 돼? 용도를 나이트로 바꿔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제재를 안 해버리면 다 그런 식으로 하죠. 처음에는 일반 과세했다가 나중에 그 용도로 써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법에 뭐가 있냐면, 부동산 취득 후 일정 기간 5년 안에 얘가 중과세 대상이 되면 추징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한번 사가지고 일반 과세 했다가 나중에 뭐 한 거예요? 얘가 나이트클럽 한 거지. 그죠? 그럼 얘가 뭐가 됐어요? 고급 오락장이 됐으니까 사치성 제한이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중과세 추징한다는 얘기지. 근데 이때 중과세 하는 건 좋은데요. 중과세에서 세금 계산할 때 5천만 원 나왔어. 예를 들면. 그러면요, 이 5천을 다 내는 게 아니라는 거야. 왜? 얘가 이 건물 팔고 이걸 산 건가요? 아니죠. 이 건물 사가지고 여기다 용도만 바꾼 거잖아. 그죠? 근데 여기다가 전체 중과세 해버리면 이중과세잖아요. 이거 살 때 세금 냈고 여기다 또 추가하니까 이중과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요 세금 계산하고 나서 요때 된 세금 빼줘야지. 그래, 이중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만약에 이때 당시 취득 1,000만 원을 냈었다, 예를 들면. 그럼 여기서 5천에서 얼마 빼줘? 기존에 냈던 거 1,000만 원 빼고 얼마만 내란 얘기야? 4천. 그죠? 그 얘기예요. 이것만 낸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이 당시에 뭐랬어? 취득세 신고를 안 해가지고 가산세를 냈었어요. 200을 낸 거야, 이때. 그 통 얼마 냈어? 1,200을 낸 거지. 원금 1,000에 가산세 포함해서 예를 들면. 그러면 이때 여기서 5천에서 얼마를 빼준다? 예, 1,000만 원 빼줍니다. 이 가산세는 안 빼줘. 왜? 가산세 지가 잘못한 거야, 지가 잘못.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추가로 낸 돈인데 안 빼주죠. 이걸 안 빼주는 거야. 자, 그러면 5천에서 1,000 뺀 4천을 어떻게 되란 얘기야?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야? 신고납부라는 얘기야?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가산세가 붙으면 보통징수고 가산세 아닌 애들은 다 신고납부라니까. 얘는 지금 가산세 얘기가 아니잖아. 그죠? 신고납부죠. 며칠 안에?
그렇죠. 60일이네, 60일. 다 60일이랬잖아요. 이거 60일이에요. 다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이때 뭘 안 빼줘? 가산세는 안 빼준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내용상으로. 자, 교재를 먼저 보시면 149페이지 3번에 신고 납부 1번 일반적인 신고 납부 기한 그래가지고 그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인데 가로 안에 허가 후형 얘기 나옵니다. 허가 받기 전에 거래된 걸 완납했대. 그러면 허가가 나중에 나니까 허가일이나 지정 해제일 축소일로부터 60일. 나중 똑같고요.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거기 실종 선고도 말했죠. 실종 선고하면 법원에서 상속 돌아가신 걸 똑같이 시고하기 때문에 얘도 6개월, 9개월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고 납부 하시면 된다. 그죠? 그리고 밑에 중과세 적용 대상 나오죠. 동그라미 2번. 자, 그 보세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 그 물건이 중과세 적용 대상이 되면 며칠 안에 60일 이내에 그죠? 그 뭐 해당 세율을 적용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빼고 나머지를 신고 납부한다 했죠.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산세 제외. 그 말이죠. 기본 뜻이에요. 가산세는 안 빼주는 얘기죠. 그래 보십니다. 뒤쪽 넘어가면 동그라미 3번 똑같아요. 이거 비과세 과세 면적 추징 대상이 되면 똑같이 60일 안에 신고 납부를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보시면 되고 4번이 뭐라고 돼 있어요? 1부터 3까지 신고 납부 기한 이내에 재산권 그 밖의 권리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를 나왔어. 그럼 며칠? 60일 그러면 안 된다겠죠? 그때 뭐라고 해야 된다?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일까지. 그래요. 구분 되시겠죠? 그죠? 구분 하시면 돼요. 60, 언제 60일이고 언제는 그 언제를 구분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얘기입니다. 지금 한 거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60일 안에 가산세 안 빼주고 제외하고 나머지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시면 된다. 그죠? 자, 예. 맞나요? 상속은에 취득세 물건 취득하면 상속 개시일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OX? X라고 했잖아. 상속 개시일 아니라 했잖아요. 속한 달에 말일부터라니까. 이게 작년 시험 문제라니까요. 이게 작년에도 한방 이거 맨 할 때마다 이게 옛날에 나온 전례가 있거든요. 실제 문제도 많이 풀었는데 이걸 틀린다니까. 왜? 그게 몰라 틀린 게 아니라 막상 시험 보러 가면 얘가 잘 안 보이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문제 풀다가 긴장을 풀다가요. 자기가 굉장히 익숙한 게 나오잖아요. 그럼 걔는 건성으로 풀어요. 얘는 되게 많이 푼 거라 이거 보러 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어때요? 상처가 그다음 뭐예요? 6개월. 그치.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그 요 자체가 여기까만 읽고 뒤에 대충 있는 거예요. 뒤에 대충. 그 우리 문제를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1년 공부한 사람이 취득세 이거 보러 가진 않거든요. 푸지 많이 공부를 하고 하니까. 근데 이거를 다 맞추진 않는다는 거야.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걸 나만 틀리면 나만 떨어지는 거야. 진짜 어려운 문제는 얘도 틀리고 쟤도 틀려. 그럼 걔는 똑같이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안 떨어져. 그것 때문에 떨어지진 않아. 왜 떨어진다고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 나는 맞췄고 붙었고 나는 틀렸어. 그럼 난 떨어지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60점이 만점이 어떻게 만점이 우린 60이 만점인 거예요. 100이 만점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잖아. 7, 8에 50 평균 50 나오면 난 거의 다 붙은 거야. 왜? 10점만 더 맞으면 합격하잖아. 근데 100으로 따지면 50인 반밖에 못 온 거예요. 그럼 깝깝하지. 그죠?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할 것도 없다는 거죠. 여유를 가져도 안 되지만. 근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벌써 4월달도 벌써 이만큼 금방 갑니다. 세월. 아직도 여유를 가지면 안 돼. 야간반이야 그렇지만 주간반은 막 진짜 시금 전폐까지 안 해도 얼굴이 슬슬 초췌해지고 그래야 됩니다. 공부도 하고 그래서 신경 쓰고 그래야죠. 초췌는 관도 얼굴이 점점 피어. 너 뭐하는지 이렇게 얼굴이 피니? 왜? 공부한다고 막 공부를 하면서 먹을 것만 찰떡 먹는 거 몸보신한다고 막 보약 먹고 뭐 먹고 막 몸에 좋은 거 다 먹어. 근데 나중에 뭐요? 좋은 점이 있어요. 그죠? 뭐가 늘긴 늘다. 지식이 늘든 몸이 늘든 뭐가 늘어. 몸무게가 늘든 지방이 늘든 지식 둘 중에 하나 늘으니까 뭐 걱정은 없어요. 보람은 있어요. 그죠? 지식이든 지방이든 둘 중에 하나 늘으니까. 그죠? 지방만 늘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식을 늘려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본인이 지금 뭐가 늘고 있는지 본인이 잘 알겠죠. 자, 예. 예치면 딱 보시면 뭐래요? 등기하래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요게 딱 보여요. 이게 딱 보면 얘는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 이렇게 딱 떠올려요. 그럼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풀면 돼요. 뭐 없어요. 그냥 풀다 보면 돼요. 자꾸. 그죠? 이렇게.
자, 근데 가산세부터 무조건 뭐라고요? 보통, 징수. 가산세는 이게 있어요. 두 개가. 그죠? 신고 이렇게 나누고 납부 이렇게 나눕니다. 신고는 일반 그러면 부정자 들으면 무조건 뭐라 했어? 너 한번 주고마 40입니다. 이거 고쳐야 되는데 빨간 거 베낀다. 안 보이네. 그죠? 그 다음에 일반은 뭐라 했어요? 고의성은 없어. 근데 너는 신고 안 했으니까 요거 반절 20 내고 너는 신고를 하긴 한 거니까 그거 반절 10%. 부정은 고의성이 있으니까 둘 다 4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 부정가소신고 어떤 분이 교재에 원래 기본서는 이렇게 되거든요. 부정가소신고는 그 과소신고 분정에서 부정에 해당되면 40%, 부정 아닌 건 10% 두 개 더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법조문에는. 근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가산세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번요. 총론에서. 근데 그냥 그렇게 나왔어. 부정한 방법 그냥 40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갈 거 없어요. 올해는 또 이게 나올 확률이 많지도 않아요. 여기가 개정돼서. 국세는 개정되고 지방세는 개정 안 됐기 때문에 그죠. 이건 조심해야 돼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요. 돈을 안 내면 일수 찍는 거예요. 일수. 하루 단위로 가잖아요. 그죠. 1일이니까 일수지. 그럼 얼마야? 10만 분의 25. 0.025%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10만 원을 체납했다? 그럼 하루 지날 때만 일수 25원씩 내란 얘기야. 그죠? 그런 식으로 간다. 근데 일수 찍다 보면 어떻게 돼? 막 기간 지나면 원금 넘어가죠. 그죠? 이자가 막 비싸가지고. 그죠?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한도를 법으로 정해놨어. 어디까지? 75%까지. 그러니까 미납세액이 75% 넘으면 더 이상 부과를 안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납부불성실 가산세 그럽니다. 근데 국세는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불러요. 근데 지방세는 납부지연 가산세 그러면 안 됩니다. 이는 내년에 개정돼요. 개정됐어요. 근데 내년부터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했어. 그러니까 내년 이제 공부할 때는 얘가 납부지연 가산세 바뀌겠지. 근데 올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지방세는 이렇게 간다. 그리고 보통 징수 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교재는 막 복잡하게 써 있는데 150, 151페이지 뭐 그런 거 다 볼 필요 없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지금 한 거 붙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에 중간산세가 나와요. 자, 얘는 보시면 얘도 가산세죠? 그죠? 그러니까 징수 방법은 똑같아 보여? 보통 징수예요. 근데 중가산세예요. 가산세가 붙었다는 얘기는 신고를 일단 안 한 거죠. 그럼 일반 가산세를 가면 되는데 얘는 여기에 그럼 뭐예요? 중복해서 그런 뜻이에요. 그게 얼마다? 미등기 점유한 거예요. 그 신고는 팔아먹다 걸린 거지. 그 미등기 점유는 걸리면 죽습니다. 얼마? 산출세액이 80%예요. 그럼 아까 우리 일반 가산세가 부정 사기 등 걸리면 몇 프로예요? 40이잖아요. 근데는 부정 사기가 아니라 얘는 뭐예요? 완전 처음부터 뭐 아예 미등기 전매를 하려고 한 거지. 괘씸하잖아. 그래서 그게 두 배로 가는 거예요. 중복해서 얼마? 80이에요. 최대 40이 두 배로 가는 거죠. 80%. 취득세가 1,000만 원이면 800이라는 얘기죠. 1억이면 8천을 세금 내라는 얘기지. 거기다 양도세 포탈한 거죠. 미등기 전매. 양도세율이 70%입니다. 그러니까 미등기 전매 걸렸다 그러면 세금 진짜 취득세하고 양도세 걸려버리면 장난 아닙니다. 원금 배보다 배꼽도 걸 수 있어요. 그 미등기 전매는 절대적으로 안 걸리고 잘해야 됩니다. 안 걸리고 잘해야지. 걸리면 죽는 거예요. 세금으로 죽어버리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예외가 있어요. 중가산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 규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미등기 전매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안 하면 미등기죠. 원래 등기 대상이 아니야. 그럼 미등기 아니죠. 근데 골프형권 이런 것도 등기 대상 아니거든요. 근데 골프형권, 콘도형권 얘네들은 제외란 말은 얘네들은 중가산세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골프형권을 몰래 팔아먹다 걸리면 중가산세 적용한다는 얘기지. 왜냐면 여러분 회원권은 아직까지는 부의 상징이라 볼 수 있는 거지. 그죠? 여러분 골프 많이 치시지만 골프 회원권 갖고 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진짜 부자인 거지. 그죠? 대부분은 골프장 가서 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회원권 등은 중가산세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얘가 제일 많이 나오죠. 무슨 취득이야? 자, 아까 간주취득 중요하다 했죠. 간주취득은 세율이 뭘로 갑니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중가 기준세율로 갑니다. 그런데 얘는 중가산세, 즉 미등기 점유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얘는 미등기 점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소유권 변동이 없는데 무슨 미등기 점유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잖아. 지목만 바뀌는 거잖아. 내가 전답을 가지고 있다가 걔가 지목이 뒤로 바뀌었어. 근데 내가 미등기 점유 어떻게 해? 못 하잖아. 그래서 얘는 중가산세 적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나오죠. 특히 얘가 많이 나오지. 지목 변경. 왜? 토지니까.
부동산 위주로 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외가 있다. 그죠?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또 쉽게 나온 적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먼저 하면 우리 취득세 가산세가 3개가 있는 거야. 일반 가산세가 있고 중가산세가 있고 또 하나는 얘입니다. 법인은 모든 거래내역을 장부상에 기록해서 일정 기간 동안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얘도 뭐가 나와? 가산세가 나와. 얼마? 10%입니다. 가산세가 80% 중가산세 있고 일반 가산세가 있고 장부 작성 보존에서 10% 가산세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다 잘 나옵니다. 오히려 일반 가산세는 잘 안 내는데 요거 있죠. 원래 얘를 오게 됩니다. 이거 20%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그죠? 이렇게 해서 가산세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나오겠죠. 자, 1번 뭐라 그랬어요? 지목 변경으로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산철세 100분의 80을 가산하면 세거리 징수한다. OX. 지목 변경은 중가산세 적용 안 한다고 했잖아. 그죠? 얘는 뭐 탁 보이죠? 장부 작성 보존 의무 10%.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보시면 되죠. 자, 교재는 거기 152페이지, 아니, 그죠? 5번에 나오죠. 중가산세.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산출세액의 80% 가산해서 보통 징수한다 그랬죠? 근데 그 2번에 중가산세 제외 대상 그래가지고 기억번하고 니은번 그걸 잘 보시면 됩니다. 6번은 장부 작성 보존 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10% 나온다 했죠? 그 동그라미 2번에 100분의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다음 오른쪽에 기한 후 신고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기한 후 신고니까 재산세는 이런 제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재산세는 징수 방법이 뭐예요? 보통 징수잖아. 그게 없죠. 왜? 기한 후 신고니까. 신고납부 조세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요,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시험에는 이제까지 취득세에서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딴 데 나와도 똑같이 풀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여러분 초점을 어디다 맞추면 돼? 취득세에 맞춰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이 말은요, 이건 요대로 해석하면 돼요. 말을, 용어를. 기한이라고 돼 있죠. 이 기한은 무슨 기한을 말하겠어요? 무슨 기한을 말하겠어? 아, 취득세 기한을 신고, 취득세 기한을, 신고 기한을 말하겠지. 취득 신고 기한. 며칠? 취득일로부터 60일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된 거죠. 해석하면. 기한, 했죠? 기한은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60일을 말합니다. 기한 후, 기한이 지났다네요. 그죠? 기한이 지나면 무엇을 부과한다고요? 가산세 부과합니다. 그래서 가산세. 그럼 얘는 여기까지 이미 가산세 부과 대상인 거야, 이미. 그런데 지금이라도 뭘 하라고요? 신고를 하래. 그러면요, 아니 난 이미 가산세 부과 대상인데 나한테 지금이라 신고하래. 그럼 뭔 뜻이에요? 나한테 뭔가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죠. 자, 10번 뭐라 하겠어요? 말을 잘 들으면 세금을 깎아주고 말을 안 들으면 세금을 추가로 내게. 얘는 이미 말을 안 들었어. 그래서 가산세가 부과된 거예요. 근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나한테 뭔가를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 세금을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원금을 깎아줄 것 같아요? 가산세를 깎아줄 것 같아요? 그렇지, 원금은 안 깎아줘요. 가산세도 내 돈이야. 내가 내는 걸 내 돈 거지 시대로 인식을 쓰는 거야. 왜? 세금 조금이라도 빨리 받으려고 하는 거야. 빨리 받으려고. 그죠? 자, 그래서 가산세 깎아줍니다. 가산세가 두 개입니다. 신고와 납부 두 개가 있죠. 뭘 깎아줘요?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중 어느 걸 깎아준다? 왜냐면 얘가 기한은 신고잖아요. 기한은 신고. 그러니까 얘를 깎아주는 거예요. 근데 자꾸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신고할 때 깎아주는데 어차피 깎을 땐 돈 낼 때 깎아주는 거니까 납부불성실 가산세 깎아주는데 그럼 이름을 기한후 납부라고 지 뭘라고 기한후 신고라고 했어. 신고는 이름은 기한후 신고라고 짓고 깎아주는 건 납부를 깎아주는데 그 웃긴 거지. 기한후 신고니까 뭐야?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깎아줍니다. 그래서 신고불성실이 무신고와 과소신고가 있잖아요. 그죠? 둘 중에 뭐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가산세 깎아주겠다는 거? 무신고와 과소신고 중에서. 무신고, 과소신고. 무신고지. 과소신고는 신고를 한 거잖아요. 과소신고 뜻이 뭐야? 신고했는데 적게 했다는 얘기잖아. 근데 무슨 기한후 신고를 해? 기한후 신고는 기한 내 신고를 안 했으니까 지금 하라는 얘기지. 그럼 얘는 무신고 가산세를 깎아준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제도가 있어, 법에. 근데 납세자는 여러분이 기한후 신고를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귀찮아서 난 안 할래, 그냥 내고 말래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과세권자는 은평구에서는 여러분 난 믿어, 우리 은평구민을 믿어, 꼭 이때까지 신고해 줄 거야, 기한을 신고할 거야, 기다려? 목 빼고 기다려? 아니지. 각자 할 일 하는 거야. 자, 얘는 이 기한 지나버렸죠. 가산세 부과 대상이죠 이미. 그럼 가산세 부과되면 징수 방법이 뭘로 바뀌었나 했어요? 그렇지, 보통징수. 보통징수란 말은 누가 세금을 계산한다는 얘기야? 과세권자가. 그러니까 과세권이 은평구로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야? 원금에 가산세 붙여서 고지서 그리고 있다는 얘기지. 오늘 신고하려고 했는데 집에 갔더니 고지서 나왔어? 그럼 무조건 내야 됩니다. 그럼 전제 조건이 뭐예요?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셔야지 혜택을 준다, 그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기한 후 신고라 합니다. 해서 내용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무신고 가산세를 경감해 주는데, 그죠? 얘가 뭐 하기 전에, 걔네가 세금을 계속 통지하기 전에, 왜? 가산세 붙으면 보통징수이기 때문에 그거 날라오기 전에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과세권자는 3개월 안에 그 가산세 감면된 거 해가지고 나한테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얼마를 감면해 주느냐? 한 달 안에 하시면 50% 깎아주고요. 3개월 이내 하시면 30% 깎아주고, 6개월 이내 하시면 20% 깎아줍니다. 이게 원래 이게 재작년에 개정된 내용인데 시험에 출제 안 됐어요. 이게 없었거든요. 30% 경감이. 원래 1개월 그러면 50%, 6개월 그러면 20% 이 끝이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하나 끼우는 거야. 왜? 더 빨리 하라는 거지. 더 빨리 신고하라는 얘기지. 그럼 더 깎아줄게. 그럼 더 빨리 하는데 더 많이 깎아줘요. 30% 깎아줄게. 3개월 안에 하면 이렇게 되면 꼬시는 거지.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에요? 무신고가 원래 무신고 20이잖아. 그러면 얘들 한 달 안에 신고하시면 50% 깎으니까 10%만 부과한다는 얘기고, 얘는요, 이거 30% 깎아주니까 6% 깎아주겠다는 얘기지? 그럼 14%만 내라는 얘기고, 얘는 20%니까 4% 깎아주겠다는 얘기지. 그럼 얼마? 16%만 부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산세 추가해서 고지서 보내겠다, 그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기한 후 신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걸 기한 후 신고를 한다. 취득세가 과거에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렇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1번. 지방세계장 기한 후 신고하면 납부불 성실 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OX? 얘가 틀렸어요. 일단 얘가 먼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납부불성실 아니라겠잖아요. 신고불성실 가서 깎아준다니까. 아, 물론 이것도 틀렸어. 이것도 왜냐면 얘가요, 이렇게 나왔다 쳐도 이 지문은 틀려요. 왜? 50%라고 하려면 한 달 안에 기간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근본적으로 걔가 문제가 아니라 얘가 문제인 거죠.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 아니라겠잖아. 금방 납부를 하겠잖아.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함정이 그런 거죠. 내가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이런 거라니까. 그 차이점을 잘 보세요. 내가 왜 얘를 틀렸는지를 잘 보세요. 이 내용을 몰라 틀린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라고요. 제가 말했잖아. 내가 이론을 다 알아듣는다고 해서 시험을 공부를 하는 게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할 때 이해를 다 하고요. 다 알아듣고요. 그런다고 시험에 합격하지 않습니다. 왜? 문제 푸는 거하고 그냥 달라요, 느낌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니까 동영상 열심히 듣고, 동영상 들어서 뭔가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뭘 봐야 돼? 책을 봐야 되고, 책을 잘 봤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 문제를 풀어야지. 동영상 듣고 책은 열심히 문제 한 번도 안 풀고 하면 떨어질 확률이 90%입니다. 책 여러분 이거 다 외웠어. 달달달달. 그래 붙을 것 같아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왜? 그대로 안 나오잖아. 근데 이 경험을 안 해보면 이게 모르는, 쉬운 거잖아요. 근데 얘가 눈에 안 보이는 게 문제인 거지. 근데 이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다 연습이에요. 처음에는 동영상 봐서 열심히 연습하고, 그 다음에 교재 기본서를 많이 보고, 마지막에는 문제 주구장창 풀어가지고 실수 줄이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가면 문제만 죽으라 푸는 이유가 뭐겠어요? 시험은 오지선행 객관식으로 시험을 보잖아요. 오픈북에서 논문 쓰는 거 아니고, 그죠? 듣기 평가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막 7월 8일에도 동영상만 듣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런 사람 있어요. 7, 8월에도 앉아가지고 동영상 듣고 앉았어. 막 이론 듣고 앉았고. 물론 필요하면 들어야 되지만 그걸 왜 들어요? 그때는 모르는 것만 듣는 거야. 난 여긴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럼 거기를 찾아봐야 하는데 앉아서 계속 그것만 들어. 1년 내 막 7월 8일 동안. 그러면 동영상 들으면 막 모르는 게 없어. 막 대답 막 줄줄줄 해. 막 대답. 근데 점수가 안 나오잖아. 모의고사 보면. 근데 또 동영상 또 보고 있어. 잘못된 거잖아. 동영상은 지금 듣는 거예요. 지금. 왜? 수업만 듣고 모르니까 빨리 알아들으려면 반복을 해야 돼요. 어제도 어떤 분이 3월 달에 오셨대요. 3월 달에. 이제 한 달 된 거야. 아무것도 모르지. 그렇게 답답하니까 저한테 이제 선생님 이제 한 달 됐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르잖아. 뭐 해야 돼? 동영상만 주락 들어야 돼. 지금은. 계속 듣는 거지.
동영상 들을 때 어떻게 해? 듣다가 몰라, 이해 안 가, 정지시켜. 다시 거기 또 들어. 그러면 날 새. 그럼 동영상 그거 듣잖아요. 30강 들려면 두 달, 한 달 내내 못 들어. 동영상은 그냥 듣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쫙. 그리고 또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쫙. 그 두 번, 세 번 이렇게 다 듣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게 들려요. 그래서 중간에 멈춰버리고 또 듣고 멈춰버리고 거기 듣고 하면 1년 12달 동영상 들어도 뭔 얘기인지 몰라. 어차피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귀에 익숙해지는 거니 그냥 계속 듣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계속 듣는 거야. 두 번, 세 번, 네 번 듣다 보면 귀에 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 거야. 지금 1차 과목을 해야지. 민법개론을 열심히 했어야지. 근데 전에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11월부터 1차, 2차 과목 무조건 해놓으라고. 그때부터 제 얘기 듣고 했으면 지금 민법개론 동영상 들었으면 한 5번 들었겠지. 그럼 지금 수업 들으면 줄줄줄 귀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게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결국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얘가 만약에 하면 여기서 틀린 거죠. 한 달 안에 50%, 3개월 이내에 30%, 6개월이면 20%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틀린 건데 여기도 틀린 거죠. 얘는요. 이게 말이 막걸리요. 이게 막걸리잖아, 막걸리. 왜?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 하나여 할 수 있다. 아니, 기한 내 신고를 안 하니까 기한이 지나고 나서 기한을 신고를 하는 거지. 기한을 신고하려면 법정 신고를 한 경우에만 나중에 기한을 신고를 할 수 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 그죠? 막걸리지. 이게 기출신문이야, 이게. 그죠? 날구지니까 또 속으로, 날도 그치고, 피도 화가니까 뭐야. 전 붙여가지고 또 막걸리 한 잔 또 이래지, 그죠? 또 노래 불러가면서 막걸리 한 잔 노래까지 해가면서 좋다고 막, 그죠? 집에 또 노래방 블루투스 있지, 또 그거 같이 막 불러가면서 막 틀어봐, 몇 번 틀어봐. 외우잖아. 또 자기 18번은 노래방, 그죠? 번호도 외우고 다녀. 몇 번 틀어봐 이런 사람 있어요, 그죠? 그 사람 있어요. 가면 몇 번 그러면 툭툭 나와. 얼마나 다녔으면. 요즘 못하죠? 왜? 이 노래 안 되거든. 이제 노래방 간지 오래돼가지고 고음도 안 올라가고 이제 그 밴드 한다니까 뭐라 에브리바디 이런 거 하고 이제 그런 거 에브리바디 잘 안 올라가면, 그죠? 우리는 에브리바디 안 합니다. 에브리바디 촌스럽게 에브리바디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에브리바디 안 하고. 고음 나면 어떻게 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보이는 거 하는 것도. 자, 떠나자 잘한다. 자, 떠나자, 동네 바다로 이렇게 네이브래. 그죠? 고음 올라갈 땐 네이브를 하면 돼. 자, 떠나자, 동네 바다로 막 하면 고음 안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3등 완행열차 이렇게 가면 모르는 애들은 제가 랩을 한 줄 알고 야, 너 대단하다, 랩도 한다? 아니에요. 고음이 안 올라가서 그런 거야. 자연스럽게 해야 돼. 근데 그게 어색하면 안 되죠. 자, 153페이지 기한의 신고 7번 있죠. 그 동그라미 1번에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 제출하지 않으면 뭔다. 세금 결정에 통지하기 전에 기한의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3번 보시면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가로 안에 무신고 가산세 해당된다 했죠. 그래서 감면하면 밑에 기억 니은 틱은 나오는 거죠. 한 달 안에면 50%, 3개월 30%, 6개월 20%. 그죠? 이렇게. 이 수정 신고는 이거 뭐냐면요, 그 수정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뭐야? 신고를 하고 나서, 그죠? 신고했는데 잘못된 건 같이 고쳐 신고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수정 신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고한 사람 중에서 하는 거죠. 무신고는 기한을 신고를 하는 거고, 그죠? 그럼 얘는 수정 신고죠. 이것도 감면이 있는데 이거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도 사실은 개정된 거거든요. 이게 재작년에 얘가 원래 6개월 이내 하면 50% 강요했어요. 그 다음에 6개월 단위에, 그 다음에 6개월 단위, 그죠? 근데 이걸 빨리 하려고 한 달 안에 수정신고하면 90% 깎아주고요. 3개월 이내 하면 얼마? 75% 감면해줘요. 이렇게 바뀐 거지.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시험에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따로 여러분 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기한의 신고를 잘 기억하시면 되고, 수정신고는 뭐, 근데 이게 한 달에 90% 엄청 깎아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보면 기한의 신고, 과소신고는 과소신고 한 10%잖아요. 10%. 그게 90% 깎아주는 거야. 그래, 얼마 깎아줘? 9% 깎아주는 거예요. 아까 무신고는 50%만 깎아줘도 10% 깎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과소신고를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그죠? 기한의 신고 오히려 더 중요하죠. 뒤에 이걸 다 외울 수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외울 거예요? 그죠? 하나만 외운다면 반절 딱 6개월이면 뭐예요? 6개월이면 50% 깎아준다. 뭐 그 정도?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뒷장 넘어가시고. 자, 그러면 얘는 쭉 가시면 돼요. 가시고. 쭉 가서 156페이지가 뭐 있어요? 면세점이 나와요. 면세점. 자, 면세점. 그죠? 면세점. 세금을 면제해 준다 그랬죠? 이런 금액에서 취득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 50만 원 이하면 취득세 부과를 안 합니다. 그죠? 면세점.
그러니까 50만 원이면 면세점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50만 원까지는 이해하니까 50만 원까지는 면세점 적용해서 취득세 부과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면세점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취득세 부과를 안 한다는 얘기지. 그죠? 50만 원까지는 면세점을 적용해서 취득세 부과를 안 하겠다. 그럼 면세점 적용한다는 얘기는 뭐야? 취득세 부과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야. 거기까지는 안 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50만 원까지는 취득세 부과를 안 한다는 뜻이죠. 면세점. 그죠? 그런 얘기. 자, 근데 연보로 취득하면 면세점 판단은 뭘로 한다? 총액을 합니다. 우리 연보 취득은 과세 표준은 뭐라겠어요? 연보 금액이에요. 근데 면세점은 연보금 총액으로 갑니다. 그죠? 면세점. 그죠? 그럼 그다음에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온 거라 했죠? 이거 작년에 기출로 나왔어요. 정답으로. 이 뭐라겠어요? 인접한 붙어있는 토지 건축물을 한꺼번에 사면 취득세를 많이 내니까 면세점 적용 받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른다 했죠. 이렇게 잘라서 50, 50, 50, 50 1월 1일, 2월 1일, 5월 1일, 10월 이렇게 된 거죠. 왜요? 면세점 이렇게 하려고. 이런 사람이 있겠죠. 만약에 이걸 허용하면 어떻게 한다 해서 땅 따먹기 한다 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해봤죠.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면세점 이렇게 땅 따먹기 해서 1년 12달 땅 따먹기 하는 거지. 그럼 세금 안 내잖아. 이런 사람이 있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인접한 토지 건축물을 1년 안에 사면 전체를 한 건의 취득으로 본다. 자, 요때 면세점 적용 받았죠. 다음 달에 또 샀죠. 그럼 1년 안에 산 거죠. 그럼 얘를 판단할 때 어떻게 한다고? 이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얘랑 얘를 한 건으로 본다는 얘기야. 그럼 이때는 얼마야? 100만 원으로 판단하는 얘기지. 그럼 이때부터 잘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자, 만약에 얘가 1월 달에 30만 원 살 수 있죠. 그럼 50만 원 얘가 면세점 적용 받았죠? 다음 달에 여기 20만 원 샀어요. 1년 안에 샀죠? 그럼 이 둘이 한 건이니까 이때도 뭐예요? 두 개 합해서 50이니까 여기까지는 되는 거야. 다음 달에 또 20을 샀어요? 그럼 얘는 돼? 안 돼? 안 돼. 왜? 1년 안에 샀으니까 이때도 뭐예요? 이 세 개를 한 건으로 보니까 토탈에서 얼마? 70이 된 거지. 70이니까 50만 원 넘었잖아. 얘는 안 되는 거야. 그 얘기야 이게. 작년 시험에 옳은 걸 고로시하고 요걸 낸 거죠. 이거 맞으라고 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면세점 이거. 이 문제 자체는 난이도 자체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면세점 보시면 돼요. 그게 교재에 156페이지 있는 거죠. 면세점 나와 있고 1번에 50만 원 이하. 2번이 지금 한 얘기고요. 그 왼쪽에 참고해 보시면 연보 취득의 경우 면세점 그래가지고 이런 보다 연보 금액이 아니라 총 기준 금액을 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 해서 면세점 보시면 됩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말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여자들이 좋아하는 면세점 못 가가 좋다고. 공항 갈 일이 없으니까 면세점 갈 일이 없지. 그쵸? 얼마나 좋아. 근데 부작용이 생기죠. 집에 있으니까 뭐를 해? 홈쇼핑을 그렇게 해야 되죠. 홈쇼핑을. 홈쇼핑 살벌합니다. 저희 와이프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홈쇼핑. 그죠? 네. 뭐 앉아서 TV 보면 거의 뭐 그죠? 말했잖아요. 그 홈쇼핑 채널 넘어갈 때 한 채널에서 5초 이상 머무르면 뭔가 불안한 거라고. 5초 이상 머무르니 거기 관심이 간 거거든. 거기 계속 보면 홀리죠. 그러면 이게 사야 되거든. 막 그럼 자기도 모르게 금단현상 막 누르고 있지. 이 겁나 빨리 해도 막 10초도 안 걸려 주문하는데. 저 F하니까. 저 딱 하면 내 VIP 고객님 뭐 이렇게. 아니면 그 저걸 하잖아요. 그 앱으로 그냥. 그러면 멘트 안 들어요. 왜?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그냥 1번 누르서 이런 거 했잖아. 그냥 눌러. 그냥 축축축 눌러. 그러면 주문 완료됐대. 야, 기가 막히다니까. 그럼 우리 와이프는 사은품을 이렇게 받아요. 그다음 뭘 와? 그럼 이거 사니까 사은품이래. 난 처음에는요 사은품을 그냥 주는 줄 알았어. 그걸 왜 주겠어? 많이 샀으니까 주는 거예요. 한두 번 사면 안 줘. 근데 막 주기적으로 뭐 GS 음식이 뭐해서 뭐 엊그제 사은품 하나 왔어. 무슨 가방이래. 사은품이 가방으로 사은품 하는 거 많아요. 뭐 이상한 거 많이 줘. 좋은 거. 난 몰랐지 처음에는. 야 여기 좋구나. 홈쇼핑이 사은품도 주고. 아니더라고. 뭐 한 달에 몇 번 이상 연장 사고 얼마 이상 사면 그러면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막 좋다고. 제 주말마다 박스 버리냐 바빠요. 홈쇼핑 박스 그죠? 그럼 뭐 무슨 옷이 무시고 막 해가지고 그죠? 엊그제 하나 샀잖아. 아 옷 사가지고. 내가 말했잖아요. 제가 결제했다고. 자기가 사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나더러 결제하라고. 제 옷을 사주는 거야. 그랬더니 좀 있으면 결제 끝나니까 자기도 하나 사고 싶대. 똑같은 거 여자 남자 거 있잖아요. 그죠? 남자 걸 샀는데 나 하고 나니까 자기도 하나 사고 싶대. 그게 뭐야? 지 것도 사라는 얘기, 자기 것도 사라는 얘기죠. 누가 결제? 내가 있잖아. 분명히 분위기는 자기가 사는 걸로 했는데 결국은 내가 다 계산하고 자기까지 산 거지. 알면서 당해주는 거야. 그죠? 자, 부가세는 2개 받고서 얘는 무조건 이거 하게 하면 돼. 부가세 2개.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 여러분 이거 수업 시간에 몇 번째인 줄 아세요? 11월부터 하면 한 7, 8번 했어. 넘게. 똑같은 걸 또 하고 하는 거야. 부가세는 두 개밖에 없다. 그죠? 하나는 국세, 하나는 지방세. 어떻게 정리하라 했어요? 지방세는 지방세 갖다 붙이고 국세는 국세 갖다 붙이면 된다겠죠. 근데 여기만 조심하면 된다 했죠. 취득세는 부가세가 지방세인데도 국세인 뭐가 붙는다? 농특세가 하나 더 붙는다. 왜 그런다겠어요? 이게 옛날 등록세, 얘가 옛날 취득세예요. 이 두 개 통폐합됐잖아요. 등록세가 일일이 넘어오면서 거기 붙던 부가세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부가세가 두 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기억하시라 했어? 얘는 전부 다 20%인데 누구만 10%다? 취득세 붙는 농특세만 10%고 나머지 몽땅 다 20이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건 외울 필요 없는 거죠. 20, 20. 얘만 10%. 그죠? 그게 끝이에요. 자, 보시면 돼요. 자, 정리했습니다. 부가세 이거 뭐 계속 했던 거니까. 우리 교재는 뭐 복잡하게 돼 있어요. 부가세 교재를 읽으면. 왜 그러냐면 요거를 계산하는 방식을 써놓은 거예요. 그게. 근데 부가세 계산 방식이 얘네들은 그냥 막 등록세가 만약 100만 원이다. 그럼 20만 원 해서 그건 끝이에요. 근데 얘는 취득세가 만약에 100이잖아요. 그럼 그 100의 20%, 100의 10% 이렇게 안 해요.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써놓은 거야. 거기다가. 그 계산 방식을.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그건 알 필요 없는 거지. 이건 지금 짬밥이 공부를, 이거 짬밥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거만 잘 구분하시면 돼. 5월 달에 강의할 때, 유학집할 때 이거 할 겁니다. 이거 이제 한번 계산 어떻게 하는지만, 왜 얘가 이 말이 있는지만 설명할 거예요.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일단 갖다 붙이는 것만 잘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작년 시험에 나온 거잖아요. 그대로 나온 거잖아요, 이게. 다음 주 옳은 걸 고르시게 나온 거예요, 그냥. 아까 한 거죠? 면세점은 인접한 것을 하면 1년에서 하면 전체를 한 건으로 봐서 면세점 멤버를 판단한다. 맞는 말이다. 이거 정답이었다니까. 이것도 옳은 걸 고르, 얘가 정답이었잖아요. 그죠?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취득세 비과세를 보겠습니다. 157페이지. 이제 이 3월달 강의 내용이 뒤에 가면 내용 되게 많습니다. 양도세 이런데 안 했던 거 다 하고 재산세도 막 토지 분리별도 하는 거 그런 거 다 강의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3, 4월 강의가 좀 머리 아플 거예요. 막 들을 때 막 토지 막 분리별도 종합할 때 막 그 세부적인 내용과 다 하거든요. 한 번씩은. 그러니까 양도세 같은 경우도 뭐 부당이익 계산 이런 것도 2월 가서 이런 거 되게 복잡하거든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 극복을 잘 하셔야 돼. 이번 달만 잘 넘어가면 돼. 올해가 이번 달이 좀 극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잘못하면 또 나 아닌 것 같아. 또 이러면 안 되니까. 그죠? 자, 비과세는 과세를 안 하는 거죠. 자, 국가 등은 다 비과세입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외국 정부도 비과세입니다. 근데 외국 정부는 항상 뭘 기억하시라고? 상호주의. 이번 얘기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얘기입니다. 작년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국가와 외국 정부의 취득은 취득세를 과세한다? 땡. 틀렸죠. 왜? 비과세잖아. 그래서 그때 옳은 걸 고르시오. 아까 그래서 그거 나온 거야. 면세점. 그 얘기가. 그죠? 비과세입니다. 근데 외국 정부는 상호주의 적용한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국가 등이 뭐 한다고요? 기속 또는 기부 체납이래. 근데 이것도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얘는 왜 비과세죠? 내가 샀는데 그게 누구한테 넘어간다는 거야? 국가 등한테 준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취득한 건 똑같은 거지. 그래서 뭘 해줄게? 비과세 해줄게.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기본 상식이에요. 외울 것도 없고 국가 등의 기속을 안 하고 팔아먹었대. 당연히 비과세 안 해주죠. 그죠? 지가 팔아먹었는데. 그 다음 뭐? 조건이 변경되대. 뭘로? 기속을 안 하는 걸로 조건을 변경했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속 안 시키겠다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 얘기죠. 얘는 뭐예요? 뭘 받으면 안 돼. 기속을 했는데 뭐 대가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거 기속하고 반대급부로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받았대. 국가 걸. 대가 받은 거죠? 비과세 안 해주고. 아니면 내 걸 기속을 하기로 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그러니까 기부채납 하기로 했는데 조건이 뭐예요? 내가 앞으로 5년 동안 공짜로 쓰고 나서 너한테 이걸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조건 받으면 안 해준다는 거야. 기부채납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부채납이 뭐 국가가 아니어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학교 같은 데 가면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은행이 들어와 있어요. 은행이 아예 들어와 있어요. 그 대학 안에. 그럼 그 대학교의 모든 저기는 다 그 은행을 통해서 가는 거죠. 왜 그래요? 그냥 안 들어오지. 그치? 경쟁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걔들이 건물 같은 거 막 줘줘요. 이쪽에 건물 하나를 줘주는 거야. 이렇게 지어주고 그 대신 내가 앞으로 20년 동안 그 건물을 자기도 사용하고 다른 일도 쓰게 크게 줘놓고 자기 일부러 쓰는 거야. 그래놓고 뭐야? 20년 동안 자기가 그 전담하는 거지. 그럼 그 대학의 모든 재정 20년 동안은 다 입출을 어디에? 그 은행 통하는 거죠. 근데 은행 입장이 절대 손해가 아니지. 왜? 독점이죠. 20년 동안. 그 학교 다닐 때는 무조건 통장이 다 그 통장 갖고 있는 거야. 학생들이 우리가. 그럼 몇몇 명이잖아요. 그러면 걔들이 다 통장 그 은행 통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래를 다 거기서 하니까.
걔는 그게 좋은 거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요? 그 기간 끝나면 그게 그 대학교로 기속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대가 받으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대표적인 왜 민자 고속도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민간 투자해서 고속도로 만들어 놓고 걔한테 뭐를 해? 뭐 20년, 30년 동안 걔한테 주잖아요. 그럼 걔네도 20년 운영하면서 통행료 받는 거지. 그리고 끝나면 국가에 기속되는 거야. 근데 대표적인 그는 비싸잖아. 그러니까 통행료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민자 고속도로가 논산 천안 고속도로예요. 논산 천안 고속도로가 민자 고속도로거든. 비쌉니다. 근데 그게 안 그러면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전라도 쪽 갈 때 글리 통하면 빨리 가거든요. 안 그러면 대전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 서대전으로 삥삥 돌아야 돼. 그러니까 그쪽은 통행료가 싼데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글리 가는 거야. 비싸지. 차도 엄청 밀리고 그러니까 그죠? 그 민자국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걔들이 그걸 받아야 돈을 빼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랬고 얘는 뭐야? 탁탁탁. 이거만 키우면 돼. 탁탁탁만. 얘가 신탁재산인데 얘를 뭐라 한다 했죠? 위탁자라 그러고요. 얘를 뭐라 그래요? 수탁자라 그래요. 얘가 A하고 B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맡겼다는 얘기지. 진짜 주인은 얘입니다. 근데 명의는 누구 앞으로 넘어가 있어? 얘한테 넘겨서 얘가 관리만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얘 거 아니죠. 얘는 그냥 관리만 해주는 거야. 그럼 형식적으로 소유권 취득한 거지 실제로 상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비과세 해줍니다. 얘가 사정이 생겨서 평한테 넘어갔어. 얘를 뭐라 그래? 새로운 수탁자라 그래요. 입장 똑같아요. 둘 다 관리만 해. 신탁 끝났어. 원위 취해죠. 얘 뭐 사오는 거 아니죠? 자기 거 맡겼다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해줘? 비과세. 자, 그래서 신탁은 뭐라고요? 탁탁탁. 이 위탁자, 수탁자, 이 탁탁만 비과세다. 탁탁 아니면 과세예요. 시험에 나왔었죠. 29회 때인가. 다음 저 신탁에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고르셔야 가지고 이거 신탁 3개 집어넣고 하나 밑에다가 뭐 조합원과 비조합원, 조합원과 뭐 조합과 조합 간에 어쩌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어차피 신탁은 탁탁 아니면 비과세 안 되거든. 그죠? 뭐 그런 탁탁만 기억하면 돼요. 탁탁. 그죠? 그리고 환매 나오죠. 뭐라고요? 아까 환매 나왔었죠. 개인 간 환매 등기는 특례로 갑니다. 얘는 근데 법률에 따른 환매라고 돼 있죠. 자, 그럼 법 이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교재도 있지만 외우는 거 아니라겠죠? 이상한 법 나와요. 징발예산 정리한 특별주식법 국가보유관 폐지물 동원지역내 수송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그럼 그걸 외우지 말고 그리고 꼬랑지에 그로 인한 환매권 행사. 그럼 뭐요? 아, 법률에 따른 환매구나. 그럼 너는 뭐 해줘? 비과세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많이 나오죠. 임시건축물. 아까 임시건축 나왔었죠? 자, 임시건축 비과세라 했죠? 근데 조건이 뭐랬어?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아까 초과되면 세금 낸다겠죠? 초과되면 뭘로 간다 했어요? 초과되면 중과 기준세율 등기는 안 한다고 했잖아. 하지만 1년 넘어갔으니까 취득이 2% 그거지. 근데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인데 얘도 기억해야 됩니다. 사치성 재산은 비과세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임시건축 2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사치성 안 되고 그리고 뭐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 2개를 다 기억해야지. 제목만 임시건축은 비과세야. 그럼 의미 없어요.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어. 그럼 못 맞춰 문제를.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마지막 공동주택 개수. 자, 얘도 조건 2개 기억하셔야 돼요. 뭐? 건축법상 대수선 안 되고 그리고 9억 이하의 금액. 이게 똑같아요. 조건 2개.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죠. 이것도 재작년인가에 다음 중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걸 고르셔야 하고 이게 됐어요. 그녀는 비과세잖아. 그러니까 정답이죠. 그죠? 이 2개는 각각의 조건 2개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재무만 문제로 풀어요. 그죠? 자, 교재 한번 볼게요. 그 157페이지 취득세 비과세 그래가지고 1번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라고 되어 있죠? 양가로 1번이 그겁니다. 국가는 다 비과세.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 다 비과세인데 그 중간에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해서 과세는 외국정부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랬고요. 양가로 2번은 국가 등의 뭐 기부나 기속, 기부 체납 조건을 취득하면 당연히 비과세가 되는데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에 국가 등의 기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매각, 팔아먹거나 이행하지 않는 걸로 조건이 변경되면 당연히 안 해준다. 그 얘기고요. 뒷장 넘어가면 국가 등의 반대 급부름을 받았다. 받으면 안 된다겠죠? 대가 받으면 안 해준다. 그랬고 기타에 보시면 신탁 나오죠. 자, 신탁인데요. 다음은 신탁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신탁재산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령 부동산 취득은 뭐한다? 제외한다. 자, 이거는요 보시면
이걸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신탁재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 신탁은 누구만 비과세라고요? 탁탁만 비과세예요. 그럼 지금 조합과 조합원관 어쩌고 나왔지? 그러면 탁탁 아니잖아. 비과세 안 되는 거예요? 자, 1번 위탁자, 수탁자, 2번 수탁자, 위탁자, 3번 수탁자, 신수탁자잖아. 그럼 다 뭐예요? 탁탁탁탁탁탁이 비과세죠. 자, 오른쪽 159페이지 2번 보세요. 29회 때 시험 문제인데. 지방세법상 신탁으로 인해 신탁재산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모두 몇 경이 그랬죠? 자, 그 신탁이잖아. 그럼 뭐만 기억하면 돼? 탁탁만 비과세잖아요? 1번 위탁자, 수탁자, 2번 수탁, 위탁, 3번 수탁, 신수탁. 탁탁탁탁 비과세죠. 리을은요? 외울 거 없잖아요. 왜? 탁탁 아니잖아. 그게 과세예요, 그냥. 그럼 과세 되는 건 몇 개야? 한 개, 리을. 이게 답이지. 근데 이거를 다만 신탁재산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부동산 취득 주택조합과 비조합 부동산 취득 제한 이렇게 외워. 그걸 뭐들 외워요? 어차피 얘는 따라 나오잖아. 그죠? 그럼 뭐만 기억하면 돼? 탁탁 빼고는 비과세 안 된다. 그럼 끝나는 거야. 근데 이걸 외워버리니까 외우니까 더 헷갈리는 거야. 그때 조합원과 비조합원이었던가 뭐였던 이러고 있는 거지. 돌아버리는 거지. 이 문제 서비스 문제인데 이거 많이 틀렸어요, 여러분. 왜? 리을본 보고만 해본 거야. 이게 얘는 되나 안 되나 막 이런 거지.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탁탁막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것도 틀린 사람이 되게 있다니까요. 그죠? 다시 왼쪽. 양가로 2번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보유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번 부칙 2항에 따른 통원. 이걸 뭐들어 외우냐는 거지. 그리고 뒤에 환매권 행사 그랬으니까 얘가 뭐예요? 법률에 따른 환매라는 얘기지. 그럼 뭐 해준다는 거야? 비과세 해준다는 얘기죠. 그죠? 임시건축물 나오죠? 가로 안에 뭐 있어요? 사치성 재산 제외. 그죠? 그리고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초과되면 세금 부과한다. 뭘로 간다고요? 중과 기준세율로 간다는 얘기지. 3번 공동주택 개수. 가로 안에 대수선 제외. 그리고 왼쪽 참고해 보시면 금액 나오죠. 개수로 인한 취득으로 시가 표준액 얼마? 9억 이하일 때. 그죠? 이렇게 돼. 5번은 뭐 거의 나올 일 없는 게 뭐냐면 이게 차량 등이잖아요. 차량. 자동차를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차를 갖고 계셨는데 이미 뭐가 됐다는 거예요? 화재가 나거나 침수가 되거나 해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뭘 못한 거예요? 말소등기 안 된 상태에 돌아가시면 서류상으로 뭐가 돼버려? 상속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미 그 전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으니까 서류상으로 제출하면 걔는 뭐 해주겠다? 당연히 비과세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게 당연히 맞는 얘기죠. 저렇게 보시면 돼요. 내용 정리하시면 됩니다. 보시고. 그래서 자, 이건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건축. 자, 공동주택 개수니까 뭐 대선 제외하고 그다음에 시가 표준액 9억 이하 뭐 한다? 비과세한다. 이게 이제 최근에 나왔던 정답으로 나왔던 얘기고요. 이건 뭐예요? 기소 안 하고 팔아먹었대잖아. 비과세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지. 근데 비과세 한다? 땡 틀렸다. 별거 없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취득세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시간에 등록세는 뭐 1시간 정도 하고 조금 끝나요. 이건 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재산세 이렇게 정리해서 쭉 이어가겠습니다. 주말인데 또 저기 너무 달리지 마시고. 그죠? 적당히 하시고. 맨날 우리가 공부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또 알코올로 머리를 좀 씻어주고 하는 것도 괜찮긴 해요. 과음만 안 하시면.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